긴 연휴 기간 동안 이런저런 많은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힘과 민주당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조기 대선 아니죠. 바로 윤 대통령님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 대통령님 복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대선에서 낙선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과 좀 비교해보면서 좀 예상되는 일들하고 지금까지 좀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권성동이 국힘의 대표라고 하는 권성동은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개헌 얘기를 하는 권영세는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기 대선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윤 대통령님하고 약간의 좀 사적인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대의를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계속 요 깝치는 놈 하나 있죠. 그 하버드 호서인 이준석이는 지금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자기는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내비쳤는데요. 제 채널에 이 첫 영상부터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국힘당 해체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준석이가 현재 국힘당은 아니지만 국힘당을 통해서 그 행보를 걸어왔고 이준석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힘 내에서도 자꾸 조기 대선 운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조기 대선이 됐다고 했을 때는 누가 가장 그나마 뽑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오히려 본인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국힘 의원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사람들 그냥 스파이로 보십시오. 친중 세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친북 세력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부정선거 가담자이거나 부정선거를 통해서 수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즉 그 자리가 사실 자기 자리가 아니란 뜻이죠. 지금 이 정도로 국민들한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단순히 이거를 음모론이나 없었다고 일축하기는 너무 잘못된 발상이죠. 지금 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증거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 증거 자체가 팩트인지 아닌지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수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정상 아닙니까? 이건 국회의원이건 일반 시민이건 할 것 없이 제가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걸 그냥 덮어두자, 음모론이다, 가짜뉴스다 하는 거는 결국 자신이 거기에 가담을 했거나 혹은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의원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밖에 안 되겠죠. 아니면 정말 이 대가리가 똥밖에 안 들은 새끼거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국힘에서도 조기 대선 운운하는 사람, 부정선거 부정하는 사람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국힘놈들 지금 권성동이부터 그 몇몇 의원들 8년 후에 기차역에 인사하러 갔다가 욕 돼지게 먹고 왔죠. 욕 먹을만 해요. 진짜 윤 대통령님 복귀하시고 새롭게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투쟁하고 윤 대통령님 돌아오시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겠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행보까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의 닮은 점 일단 첫 번째로 정치판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님은 검사 출신이고요. 트럼프는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의 입지가 상당히 약했거든요.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의 막강한 그 지지와 서포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어떤 계획들을 이루려면 결국에는 국회를 거쳐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고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다 이룰 수는 없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거대 야당이 폭거를 한 것도 있지만 국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도와줬다는 느낌은 전혀 못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뭐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낙선을 하고 난 이후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부정선거로 지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그 지지는 사그러들지 않고 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일로 생기느냐, 공화당 내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출마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국민들이 그 해당 의원에게 표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죠? 공화당 내 의원들이 자기가 당선이 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엔 당선된 사람들은 트럼프 인사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죠. 물론 지금 공화당도 뺏긴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되찾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사실 민주당에게 뺏긴 많은 자리들도 부정선거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에 돌아가는 정치판은 정말 트럼프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윤 대통령님이 복귀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국힘당을 지지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데에서 동의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윤 대통령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할 리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사이익으로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 뿐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시고 부정선거가 밝혀졌을 때는 조기 총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기 총선에서 국힘당을 새로 갈아엎든 새로 창당을 하든 거기에서 후보로 나오게 될 의원들 중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어필만 언론에 비춰줘도 그 사람들에게 표가 몰릴 확률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의원들이 올라올 때 어떤 윤 대통령님 측근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면 윤 대통령님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입지를 더 굳건하게 다지는 기회가 되겠죠. 물론 트럼프는 두 번째로 당선이 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떻게 보면 탄핵 전후로 트럼프처럼 1기와 2기로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플랜 B도 어느 정도 살짝 염두는 해둬야겠지만 우리 윤 대통령님 복귀만을 생각하자고요. 윤 대통령님 복귀가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바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유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